네,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전 1호재단 이사장이 모레 오전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네, 그밖에 오늘 하루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사회부 사건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명희 전 이사장이 다시 한번 포토라인에 서게 됐네요. 네, 앞서 보도를 통해서도 살펴보셨겠지만은 모레입니다. 11일 오전 10시에 출입국 당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예. 이민특수조사대가 조사를 맡게 되고 이명희 전 이사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요. 필리핀인들을 가사도우미로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게 쟁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또 이 방식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 필리핀인들을 데려와서 가사도우미로 부렸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봤더니 대한항공 직원 그러니까 교육생으로 위장을 해서 국내로 들여온 이후에 자택에서 일을 하게 했다. 예. 이 부분이 좀 불법 요소가 있다라는 점이 쟁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살펴봤는데 예. 한간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10년여 동안에 한 20여 명 정도가 이 집에서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소시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10명 안팎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지난달 24일 이명희 전 이사장에 앞서서 큰딸이죠.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은 바가 있는데 좀 길게 조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9시간 동안의 조사를 받고 물러난 바 있습니다.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은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집안의 살림을 일부분 좀 책임을 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조사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명희 전 이사장이 앞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건강상 문제를 좀 호소함으로써 이 조사 시간이 좀 단축됐고 두 번에 나눠서 조사를 받은 바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역시 이 조사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어머니의 보다 먼저 조사를 받은 조연아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들이 집에서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다만 본인이 관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는데 과연 이 어머니인 이명희 전 이사장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앞선 수사당국 조사에서는 잘 모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많이 했고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도 비슷한 스탠스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처럼 앞서서 폭행 등 갑질 의혹 수사도 받았는데 네. 이 수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거죠?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들어오기 이전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네. 영장 심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또 포토라인에 서는 거거든요. 예.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앞서 조사를 했습니다. 170명가량을 불러서 참고인과 피해자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조사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추가로 불러서 조사할 사람들이 있으면 또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행, 그리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가 현재까지는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죄명을 좀 살펴봤더니 앞선 보도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상습폭행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수폭행 7가지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 영장 심사를 앞두고 이 피해자 5명과 이명희 전 이사장이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구속영장 기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 법원에서 이런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범죄 혐의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무조건 죄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그리고 일부 합의를 본 것도 영장 기각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이사장 측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그 처벌 불원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거를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그리고 검찰 법원이 앞으로도 또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일부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죠. 피해자들이 이 죄를 묻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또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일부 혐의, 모욕이라든지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7개 항목 중에서는 좀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나중에 밝혀진 사안인데요. 이전 이사장 측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죄가 있다라고 보기 좀 어렵다라고 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좀 들어보셨을 텐데 분노 조절 장애라고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전 이사장이 본인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병이 있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했거든요. 뭐 이 부분도 경찰이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할 것인지도 관심을 갖게 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 뭐 내일 이후로 계속해서 참고인이라든지 피해자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벌인 뒤에 그 이후에 영장 신청이라든지 이전 이사장에 대해서 재소환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정을 하겠다. 다만 한번 법원에서 기각이 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내용만 분석할 게 아니라 좀 꼼꼼하게 내용을 종합적으로 잘 분석한 이후에 판단을 내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건 역시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져볼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인데요. 오늘 오전에 서울 용산 미군 기지와 동부간선도로에서 이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있었다고요. 네, 정말 그 인명 피해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상당히 좀 아쉽고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 용산 미군 기지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부딪혔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승자가 숨졌고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오늘 새벽 3시쯤인데요.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차대차 사고는 아니고요. 청소차 한 대가 갓길로 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에 세워져 있던 모래주머니와 충돌을 했는데 이 운전자분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이송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낚시 좋아하는 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경남 통영 매물도에서 갯바위에 고립된 사람들이 구조됐다고요? 네, 요즘 날씨가 좀 여름 날씨인데다가 해양 스포츠 레저를 즐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케이블 채널에서 낚시 관련 프로그램이 크게 인기를 끌면서 낚시에 나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통영 인근 해상에서 갯바위 낚시를 즐기시던 분들이 네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두 잘 구조가 됐다라고 합니다. 부상자도 없다고 하고요. 이분들이 어제 오후부터 밤샘 낚시를 했고 원래는 오늘 오전 9시쯤에 낚싯배를 타고 복귀를 해야 되는데 기상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구조를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해경에서는 구조 인력들을 파견을 해서 헬기까지 이동을 했다고 하고요. 네, 물론 무사히 다 모두 구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부상자는 말씀드린 대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낚싯배라든지 그다음에 갯바위 낚시, 해양 스킨스쿠버를 즐기러 가셨다가 다치는 분들이 상당히 목숨을 잃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편의점에 들어와서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자살을 하는 소동이 있었다고요? 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 명의 사망자, 자살자가 있었고 아직까지 사고 원인이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편의점에 이 새벽 2시에 갑자기 20대 여성이 들어와서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점원에게 편의점 내부에 있는 그 흉기를 휘둘렀다라고 하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그 점원은 경상만 입고 밖으로 도망쳐서 큰 이 참사는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 들어가서 이 흉기를 휘두른 사람이 이후에 건물 3층으로 올라가서 자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요. 경찰에서는 신원 확인까지는 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는 상태라서 주변인들을 상대로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사건 사고 소식 김종성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